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배당 투자를 하고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은 넘지 않도록 신경 쓰고 계실 텐데요.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초과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 언제부터 생긴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2012년 전까지는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 4천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 벌써 13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천만 원 기준이 이제는 너무 적습니다. 지금 물가 수준도 다르고 경제 여건도 많이 바뀌었는데 2천만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실 내용은 소득 부분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최저시급은 약 103% 상승했습니다. 13년에는 시급이 4,860원, 24년에는 9,860원으로 2배 이상 올랐죠. 같은 기간 개인 GDP는 13년 3,364만원에서 24년 4,381만원으로 30%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공하는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값은 약 2.1%로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이 수치는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달 지출 큰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이자가 대부분이지만 이 항목은 물가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고려한다면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률은 보수적으로 연 3%로 가정하고 매년 물가가 3% 오른다면 물가 상승률은 12년 뒤에 42%에 달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개인 GDP 증가율 30%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 기준에서 국민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셈입니다. 즉, 돈의 가치는 2013년 비해 더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 비중을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 자산 구조를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이 낮고 이로 인해 노후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그 자산에 유리한 제도나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배당 투자자에게 어떤 세금 혜택을 주고 있을까? 조사해본 결과 미국 배당 세율 구조를 보면 한국에서 배당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미국 배당 세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투자를 한다면 맨 위에 있는 기준, 퀄리파이드 기준을 보면 됩니다. 세율입니다. 표는 달러로 표시되어 있지만 보기 쉽게 원달러 환율 1000대 1로 가정해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1인 GDP는 약 2.3배 차이가 난다는 점도 인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싱글 기준 연 4,800만원, 부부 9,600만원까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율 15% 적용되는 구간에는 싱글 4,800만원부터 5억 3,300만원, 부부는 9,600만원에서 6억, 그 이상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15%, 그거를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한 9% 건보료까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10만 달러 배당을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종소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챗GPT 도움을 받은 내용을 참고한다면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분리계산 구조처럼 작동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장점은 장기 보유 시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고소득 대상에게는 명확하게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건보료에 대한 연결 여부입니다. 한국 배당 투자자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배당금 수령액을 조절하거나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배당 자체를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 건강보험과 배당소득이 분리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많다고 해서 건보료가 올라가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차이 하나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배당 전략을 짤 때 두 나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다가 눈에 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ROC입니다. 1MS나 커버드 콜 투자를 하신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자본 회수, 그러니까 내 돈으로 분배금을 받은 돈은 배당금이 아니다, 세금을 측정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죠? 이런 자본 환급 개념조차 세금이 붙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원금을 돌려받는 것조차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이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금융투자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세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미국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참고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배당소득 구간을 세율이 조정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GDP 2.3배 차이를 감안해서 보신다면 싱글 기준 2천만 원까지는 세율 0%,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까지는 15%, 그 이상은 20%, 그런데 분리과세라면 이런 식으로 세율 구조가 바뀐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금융투자를 시작하고 배당소득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 100만원, 200만원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배당소득의 15% 정도 세금만 내면 끝난다?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배당소득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계 자금 흐름이 넓어지고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물가는 오르고 경제 상황도 바뀌었는데 이 기준만 1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부동산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만 쏠린 구조는 오히려 내수 경제를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은 그 돈을 기업에게 빌려주고 기업은 투자해서 성장하기 위해 돈을 빌리지만 정작 국민들은 대출 이자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도 줄고 경제 선순환도 끊기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과 비슷한 세율 방식으로 바뀐다면 상대적으로 배당 투자하기 좋은 미국으로 돈이 더 많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주주친화적으로 정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소액주주들 뒤통수만 치고 있습니다. 뒤통수는 맞고 세금은 그대로 줄줄이 나가고 왜 투자했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질부터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은 어쨌든 달러를 벌어오는 일이 아닌가요? 조금만 열어주는 방식으로 가도 우리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흐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서 바꿔줘야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배당에 대한 건보료가 내기 싫어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건보료 수입 줄어드니까 그대로 두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건보료는 누구한테 더 많이 써야 할까요? 국민이 건보료를 꾸준히 많이 내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우리의 피 같은 건보료가 외국인들 중에 특히 중국인이 더 많이 뺏어가지 않나요? 자국민부터 먼저 지켜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건보료를 내더라도 자국민이 더 잘 살기 위해 기꺼이 낸다고 생각을 하지 누군가에게 뺏긴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제도의 방향성, 본질부터 조금씩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항상 말하자면 자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의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